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이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일본 사이타마현 야시오시 교차로에서 갑자기 도로가 푹 꺼지더니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싱크홀은 직경이 약 10m, 깊이는 10m가 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방차 12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트럭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구조대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사고 24시간 동안 운전자의 생존 반응을 확인하며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밤새도록 사투를 벌이며 트럭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올라온 것은 트럭의 적재한 뿐이었고 정작 운전자가 있는 운전석 부분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초기까지만 해도 구조대가 운전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연락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재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구조 현장 바로 옆에 또 다른 싱크홀이 뚫렸는데 이 두 개의 싱크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더니 결국 하나의 거대한 싱크홀로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이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2차 재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붕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일본 전역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대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싱크홀과 지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일본 전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1940km에 이르는 도로에서 무려 2561곳 이상의 지하 공동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대규모 지반 침하와 싱크홀 발생으로 이어졌고 그 당시 도로와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아찔한 장면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형 싱크홀도 단순한 지반 약화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며 혹시라도 다가올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일지 일본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싱크홀 발생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진입니다. 영국 BBC는 일본의 대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대형 싱크홀 발생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지진을 꼽고 있는데요. 지진 발생 전후로 공동을 탐사한 결과 공동 개수와 크기가 모두 늘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지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진에 익숙한 나라 일본에서 그 징후에 예민해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지진 전문가 갤러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치 물과 통조림, 손전등용 배터리도 준비하라고 일본에게 경고합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전역에서 홋카이도 등 먼 지역으로 살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결정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대재앙이 온다는 예언이 일본 전역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4년생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의 꿈 내용을 기록한 작품 내가 본 미래는 1999년에 처음 출간됐습니다. 당시 책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어딘가에서 대재난이 일어나는 꿈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말 누가 믿냐는 비난을 받으며 작가는 은퇴 후 잠적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날짜와 위치가 작가가 말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 책은 출간 당시와는 달리 크게 화제가 됐죠. 이어서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까지 정확히 예언하며 또다시 큰 화제가 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2020년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진 뒤 10년 후 돌아오는 꿈 부분은 코로나19 발생을 예측한 것이었고 그 역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출간 당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잠적했던 작가는 돌연 최근 2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시했습니다. 이 책에는 2025년 7월 일본에 대해 지진이 올 것이라는 새로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판에서 타츠키 료는 올해 대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이번에는 날짜까지 확실하게 보인다. 재앙이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구글얼스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난카이 트로프 남쪽 필리핀의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하면서 일본을 집어삼켰다는 예언입니다. 2011년 대지진보다 3배나 큰 거대한 파도가 쓰나미로 몰려와 이 충격으로 대만, 홍콩, 필리핀 등 태평양 주변 국가들이 마치 하나로 연결되는 듯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의 예언대로라면 2025년 7월 대형 쓰나미가 발생해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실제 일부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혼란이 일어났으며 홋카이도 등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만화책의 내용에 일본 정부가 이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BBC는 일본 기상청이
이 재난 예언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화책 하나로 대혼란에 빠진 국민들을 대신해 정부가 예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재난을 대비할 것이란 기대는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언의 진위를 떠나 일본 정부는 불안에 휩싸인 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예언을 실제 재난 경고로 받아들이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관망하며 회의를 개최할 뿐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책임한 대응이 비판을 받는 상황과는 달리 국내에서 전해진 감동적인 소식은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도 가장 중심지이자 공항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로 수많은 오토바이와 차량이 몰리는 가장 혼잡한 도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걸린 대형 전광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인데요. 그 전광판의 정체는 놀랍게도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를 배경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이미지가 남긴 광고였습니다. 전광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70여 년 전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필리핀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마음이 여러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전광판은 도로 한복판에 압도적인 크기로 설치되어 지나가던 외국인들을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 후 이 소식이 현지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필리핀 전역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So finally guys, super overwhelmed ako and emotional sa ngayon dahil nandito na ako mismo sa harapan ng very controversial billboard na ito kung saan nakalagay ang pasasalamat ng mga Koreans sa mga Filipino veteran war. Nakalagay dito thank you to all the Filipino-Korean war veterans for protecting Korea. 젊은 남성도 광고판을 발견하고는 급히 영상을 촬영하며 몰려드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Grabe. Ang sabi, we would like to thank Filipino war veterans for protecting the country. Kikita nyo ba yan? Kikita nyo? Salamat sa company or kung sino man. 현지인들은 예우를 잊지 않는 나라라며 한국의 소식을 앞다투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한국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영상 속 주인공은 필리핀의 6.25 참전 용사 아우구스토 플로레스. 그는 전쟁 중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현재 집안에서조차 거동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사연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 한국 기업이 즉각적으로 나선 것인데요. 그들은 곧바로 필리핀행을 결정하였고 직접 집으로 찾아가 그가 평생 꿈꿔온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온 전동 휠체어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족을 착용시켜 그가 수십 년 만에 두 다리로 선 기적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으며 그가 가장 듣고 싶어했던 한국인들의 감사 인사가 담긴 영상 편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이에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한국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오랜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겼는데요. 이 영상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며 해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본 현지인들 또한 실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젖었고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쏟았는데요. Oh my God, I feel teary-eyed because I really felt the thankful. Ang Koreano nakilala ko po. Yung pagiging magkakaibigan ng Pilipino tsaka ng Koreano. Kahit nasabi mo matagal nang lumipas yung war, yung pasasalamat, yung grateful po kayo na una nagpapasalamat ako kasi na-honor niyo yung ginawa na sacrifice ng matandang sundalo. Na although kahit nasabi mo matagal nang lumipas yung war. At bumisita dito sila sa Pinas. Kahit maliit na bagay, pero malaki pagdating sa puso. Kaya very very thank you. And that is my reaction. And we are blessed that we have this connection between Filipino and Koreans. Ang masasabi ko lang sa mga Koreans na nagpapasalamat dahil sa mga veterans din ng Philippines, continue your support and continue your appreciation sa mga Philippine veterans of Korean War. Kasi yung bonding at relationship ng ating mga bansa ay nag-start din doon. Kaya tayo merong magandang relationship sa Korea and Philippines. Nakaka-overwhelm. Kasi andun yung parang dedication ni tatay. Super
ini-aim niya or dinidream niya makapuntang Korea. Tama po ba? Despite sa nangyari sa kanya na broken legs nga siya sa battle. So nakakatuwa lang din po kasi may mga Koreans pa rin na very kind. Tignan kasi parang ang ganda, nakikita po natin dun sa billboard na may maganda po tayong relationship sa mga Koreans, and then nakakatuwa din po yung about dun sa mga names na since it means na hindi po nasayang yung pakikipaglaban nila dun sa nangyaring war po, and na bibigyan po talaga. 전광판 대형 광고와 참전 용사의 영상. 이 두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것이 인프레쉬라는 한국의 작은 기업이란 사실인데요. 비록 이 기업의 몸집은 작지만 그들이 가진 포부는 남달랐습니다. 인프레쉬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6.25 참전용사와 관련된 소식이라면 지구 반대편 에티오피아까지 달려갈 정도로 참전용사 지원에 진심을 보였고, 실제 작년 한 해 기준으로만 봐도 이들이 행한 일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국내 뉴스는 물론 외신들까지도 한국과 이 기업을 극찬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들이 더욱 화제가 된 이유는 모든 지원을 기업의 이름이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6.25 참전 용사들 또한 기업이 아닌 자신들을 도와준 한국 현 세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현재 안타까운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참전 용사들에게 의수 지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손에 펜 대신 총을 들어야 했던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의미 있는 후원 팔찌를 출시합니다. 이 팔찌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 용사에게 후원되며 국가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해 옛 태극기와 함께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를 각인해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각인할 수 있어 특별함까지 부여하고 있죠. 실제 여기 모이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참 중에 있으며 저희 채널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90대 중반이 된 참전 용사들, 그들은 긴 세월 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전쟁에 참전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그 희생에 대해 보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후원 팔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